청소년 지도자 2차 특강입니다. 2차 특강. 와. 1차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청소년 활동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차 특강을 했고요. 이번에 2차 특강은 또 어떻게 우리 청소년 활동이 그 데이터로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전부 4개 기관의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개 기관은 청소년 기관이고요. 저희 활동진흥원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한 분과 그리고 야탑 청소년 수련관에서 작년에 성남재단에서 실시하시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이 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실제로 작년에 구축하면서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문하는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에서 실제로 활동하신 내용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마지막 또 한 분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시장, 아스쿨이라고 하는 그 교육시장을 지금 선도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황선아 대표님이 직접 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사장을 후원해 주셨고요. 사실 비용 없이 이 행사장을 이렇게 예쁘게 또 잘 제공해 주신 우리 오비스에서 박존선 우리 매니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고요. 이 오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비스 CS팀 리더 박종선이라고 합니다. 해서 오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오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오비스는 현실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려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을 통해 물리적인 제약을 없애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비스는 여러 회사들이 가상 공간을 구축해드리고 고객분들이 원활한 원격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님? 그리고 이제 제가 오비스 사용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비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지금 화면이 아마 켜져 있으실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 화면이 너무 작다라고 느껴지시게 되면 이제 떠나기 버튼 옆에 보시면 확대 버튼이 있습니다. 해서 확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확대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이제 화면을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이제 잡고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형태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켰는데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는 형태로 움직이실 수 있고,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비스는 마우스 기반이라서 움직이시는 거는 자리에 착석하신 것처럼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하단에 여기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발표를 듣는 자리니까 마이크 사용을 하실 필요는 아마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채팅 기능을 주로 이용하게 되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단축키인데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바로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액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리액션 기능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박수 그리고 드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로 설정을 영어 상태에서 키보드를 클랩이라고 쳐주시게 되면 이게 박수를 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CLAP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따 강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CLAP라고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다가 클랩을 쳐주시고 계신데 채팅창을 닫아주시고 CLAP 쳐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고개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네, 드럼 말 그대로 드럼 쳐주시면 DRUM 쳐주시면 되고요. 네, 손을 올리고 싶다 이러면 손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액션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 네,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끝나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렇죠. 예, 됐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설명해 오신 분 중에 오비스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그 설명을 원하시는 기관이 계시면 우리 박종선님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잘 설명도 드리고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DT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 전환. 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1차를 했고 이제 2차 청소년 미래활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청소년 활동 데이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우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편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가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되게 많이 오셨네요. 조성만이라고 하고요. 제가 우리 진흥원에서 데이터 활용하고 있는 사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제랑 오늘 이렇게 발표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함께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함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표 주제를 지금까지 함께 그리고 더 함께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좀 웃기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해온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전달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었는지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잠깐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함께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메모나 암기해야 할 내용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거라서 이 강의 제 거 발표 끝나자마자 바로 채팅창에다가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 모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만이라고 하고요. 저는 디지털 전환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 변화랑 청소년 사업이 만나면 어떨까 그런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청소년 사업 디지털 전환 정보협동 청년 모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소년 사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유스 01랩이라고 하는 팀 블로그예요. 팀 블로그인데 이제 20년도에 제가 이 청소년 사업이 디지털 전환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해서 준비하려다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외롭고 벅차서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좀 만든 팀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좀 되게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벌써 20년, 21년, 22년,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는 지금 우리한테 좀 익숙한 디지털화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마주하자라고 좀 권했던 글,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활동의 변화나 프로그램의 변화들, 청소년 활동이 입을 만한 그런 디지털 도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청소년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혹시 이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글도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인 저스틴님이 만드신 글인데 이렇게 청소년 인구와 어떤 청소년 수련 시설과의 비교라든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글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글이고요. 이 뉴스01랩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니 빅데이터니 하면서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청소년 활동 현장, 청소년 사업과 연관돼 있는 그런 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그런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 사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끝난 다음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도사 온라인 그 연수 과정 중에 청소년 사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또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부터 3부까지의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끝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이 강의도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링크 제가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들으실 수 35명 들어왔대. 있으세요. 235명이나 들어오셨답니다. 아이고,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랑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청소년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특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7년이었어요. 그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다들 혹시 아시나요? 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생긴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체험 활동이니 봉사 활동이니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활동 정보가 이 청소활동 정보 서비스에 매년 몇만 건씩 쌓이긴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접속해야만 볼 수 있었어요. 사실상 이 청소년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고립돼 있다고 판단했고 또 중요한 건 저 청소활동 정보 서비스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청소활동 모든 시설이 정보를 올리고 있진 않아요. 모두 다 따로따로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 내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저는 하나가 연관성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돼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의 정보로 좀 제공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활동 정보는 그렇지 못하다고 좀 생각했어요. 조금이나마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17년 당시에 지금은 모든 다양한 검색 도구들이 쓰이고 있지만 네이버는 모든 검색 영역에서 사실상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서 우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도 없이 전액 무료로 그 검색 결과로 나오는데 검색 결과 이렇게 밑에 깔리면 사실상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검색 결과도 맨 위에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랬는데 왜 네이버의 모든 정보가 성인을 향하고 있나요? 특히 청소년들은 직접 검색이 가능한 사람인데 왜 그들을 위한 정보는 별로 없을까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말고도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올바른 성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1위 검색 정보 포털에서 청소년 체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과장해서 보냈는데 다행히 그게 먹혀서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몇 개월간 얘기는 진행됐고요. 먼저 네이버 측에서는 어쨌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체험학습, 체험활동을 검색하느냐에 대한 수요 파악이 먼저였어요. 근데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그러질 뻔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는. 그걸 계속 설득해서 다행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 어떤 거를 네이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냐 였어요. 우리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데이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신고 데이터, 청소년 봉사활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청소활동 정보 서비스에 청소활동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게 저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로 남게 됐었어요. 뭐 프로그램명, 데이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엑셀 형태로 생겼어요. 국가인증수련활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증 신청을 하거나 실시자 통보를 하거나 그리고 신고에 대한 의무 활동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청소년에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쌓이고 있었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 모집을 위해서 모집 게시글을 올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 좋다. 이 국가에서 유일하게 체험활동 정보, 청소활동 정보가 모이고 있군요. 이 데이터 괜찮아요.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인증수련활동 데이터라고 하는 국가가 인증한 거다라고 해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통 이런 구조로 저희가 좀 진행되는데 시설에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신 거는 저희 이청소년 서버에 데이터로 남게 됐고 이청소년 데이터가 네이버로 가기 전에 이 API화를 좀 거치게 돼요. 좀 개념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API가 뭔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외부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그 지하철이나 버스 알림 그리고 날씨 정보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GPS나 기상 데이터가 AP화 된 것들을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API화 시켜서 네이버가 그 데이터를 정보로 가져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일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까지 했죠. 그럼 데이터를 불러올 어떤 검색어가 필요했어요. 검색어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을 먼저 추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주로 써왔던 용어들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17개 특별시도나 228개 시군구의 초등, 중등, 고등과 같은 학급 구분, 그리고 청소활동, 체험학습, 체험활동, 이런 봉사활동 등 저희가 익히 써오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결합했더니 이런 식으로 검색어가 만들어져요. 서울 동작구 청소년 활동, 초등학생 체험활동, 초등학생 봉사활동. 이렇게 했더니 약 12만 개 정도 키워드가 우리의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검색어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제공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18년도부터 가능해졌는데 모르는 분이 사실은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홍보를 못한 어떤 방식이냐면 네이버에서 서울 청소년 활동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건 사실상 저희 바로 이 청소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에 봉사활동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초등학생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서울 초등학생만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되게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그 어떤 광고 없이 바로 저희의 활동을 소개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비 기준으로 이 가치를 매긴다면 예를 들면 당시에 체험학습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최상단의 검색 결과가 나오려면 키워드당 1획 클릭에 1,000원 정도 비용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는 12만 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구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가치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사실은 그냥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이 활동 프로그램 데이터를 청소활동 정보 서비스에 입력해 주신 분들, 그 봉사활동 모집을 위해서 또 입력해 주신 터전분들, 그리고 수료활동 인증 신청하고 실시일자 통보하고 의무신고 대상 활동에 대해서 신고해 주신 분들, 이렇게 다 같이 좀 만들어낸 어떤 데이터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앞에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조카 이야기인데요. 그 조카가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는데요. 그래서 편의점도 가고 거기서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놀이터도 간대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사실은 좀 이상해요. 청소년 센터 문화의 집 말고도 요새 그 청소년 자유공간, 자유문화공간, 도서관, 뭐 청년공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없나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모으기 전에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청소년은 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까? 이거는 재작년에 제가 좀 조사해 봤었고, 한 400명 정도 청소년들이 우린 이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얘기해 줬어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어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자기들만의 전용 공간, 간섭받지 않는. 그것도 중요한 게 가격은 무료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조사도 하고 수집도 하고 웹크롤링이라는 걸 통해서 모아봤어요. 웹크롤링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웹에 있는 정보들을 이 웹크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 정보 시스템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이런 정보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중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기준에 맞는 것을 먼저 웹크롤링 해봤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만나서 또 새롭게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웹크롤링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딴 얘기예요, 갑자기. 데이터를 추출할 웹사이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웹은 이렇게 다 블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하고 나 이거 갖고 올래 라고 하면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약 12,000개 정도 공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요. 근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청소년이 되게 가기 싫을 것 같았어요. 되게 어두침침하고 책상이랑 복사기 같이 있고 주민센터 회의실, 자치회관 다목적실 이런 데는 좀 안 가보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골라봤어요. 고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만났어요.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CBS의 시리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PD들이 자기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저랑 같은 문제의식을 한 거죠. 청소년들이 갈 곳이 별로 없네? 어떤 PD들이 그런 문제의식이 가져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공간들을 찾아본 거예요. 이게 다 청소년이 갈 만한 공간이고 청소년이 가기에 이야기가 있는 공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청소년 시설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만났을 때 왜 그랬냐고 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다시 다음번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도 몇 가지 기준을 세워봤어요. 청소년을 좀 고려한 공간이면 좋겠고 무료면 좋겠고 무엇보다 성인인 저도 좀 가고 싶은 공간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간들이에요. 저희 기관에서 마침 작년에 청소년 공간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또 마련했어요. 제가 저희 기관이 소속이다 보니까 살짝 또 홍보하고 갑니다. 이것도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간들이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추려내고 보니까 약 9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공간명, 주소, 연락처, 위치값.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네이버에 제가 청소년 공간을 검색해 봤어요. 서대문구 청소년 시설. 그랬더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 이렇게 나와요. 부천 청소년 공간 검색했더니 단 2개 나와요. 종로 청소년 공간 검색했더니 대학 로티오엠 이런 공연장들이 주로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 청소년 시설은 대체 어디 갔지? 싶은 거예요. 아까 시리얼에서 왜 우리 청소년 시설들을 소개하지 못했을까 하는 맥락이랑도 또 맞물리기도 해요.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요. 지금은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지도 검색이나 플레이스 검색은 네이버가 여전히 많이 쓰여요. 그 청소년 공간을 검색했을 때 병원이나 학원 공연장보다 좀 청소년 시설이 먼저 소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또 무엇을 모을까라는 주제예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데이터나 청소년 공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존재를 나타내고 우리 존재를 나타내고 네이버라고는 어떻게 보면 큰 민간 기업에 설득하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함께하면 절대 작지 않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활용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저희가 됩니다. 프로그램이랑 공간을 데이터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를 좀 보여줄 수 있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의 가치를 좀 드러낼 차례다. 그거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그 역량 데이터는 어떨까 싶어요.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전통적인 지식 맞나요? 교과? 제가 자꾸 역량을 자세히 몰라서. OECD에서도 이런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앞으로는 3과 연계한 미래 역량의 함양이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제6차 청소년 정책에서도 우리 역량 기반 청소활동 지원 체계 구축하자.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이렇게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포시와 저희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정서, 그리고 진로개발 영역을 해서 6대 핵심 역량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역량 기반 청소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 조금 이따 다 해드릴 거예요. 이렇듯이 더 많은 역량 데이터를 저희가 모은다면 앞서 저희가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으로 우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 우리 청소활동의 기여, 사회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모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오미선 선생님이 이제 역량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모을 거고 역량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흥미로운지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든 오미선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활동기획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이 역량과 관련해서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하였고, 그걸 기반으로 한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실제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청소년 활동 역량 측정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이게 바로 시스템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들어가 보시면, 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화면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신규 사용 신청을 누르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네,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뉴스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담당 사업에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이라고 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여기 이거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기관명을 작성하신 다음에 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사용 신청이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 제가 2, 3일 이내에 승인을 해드리고 만약에 승인 처리가 되지 않으시면 이후에 제가 연락처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지금 없어졌어요. 중요한 순간에 없어졌어. 이게 팝업 창이 나오면서 네. 다시 연결해 주시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이걸로 그냥 화면 이걸로 화면 설명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286명 계시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을 이 주소로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은 이제 화면이 보이세요. 여기서 신규 사용 신청 누르시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 사업 옆에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뉴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을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 사업은 별도로 필수가 아니어서 신청하시면 제가 역량 기반으로 분류해서 승인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은 기관명 작성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2, 3일 이내에 승인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승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설문조사 그리고 측정을 해주시면 효과성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기능 중에 사전 사후로 이제 조사를 실시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성 분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전에 역량에 어떤 점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의 점수는 어떤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효과성이 YY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역량 중에 2가지의 역량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별 사전 사후 보고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참여한 청소년들의 개별적으로 사전 대비 사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활동을 이제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활동이 과연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핵심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인데요. 2번째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제가 전년도에 모아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시면 교급별로 역량의 지수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어떤 연령의 청소년이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시면 협업이 다른 연령의 그 교급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업의 역량을 활동 초반에 넣어서 활동의 흥미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 중반에는 다른 교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판적 사고라든지 의사소통에 관련된 활동을 넣어서 이런 다른 역량도 같이 키워줄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 가지 더 역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예를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분석 결과는 활동 유형별 역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결과값을 보시면 자원봉사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좀 비판적 사고의 역량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고 싶다면 활동 중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넣어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플라스틱을 줄이는 활동을 기획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뭐 토론을 통해서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실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함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이는 지도는 이제 서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가게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이처럼 개인의 실천뿐 아니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의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성이 된다면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까지 키울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컨텐츠를 또 구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시적절하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역량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역량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게시글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지원 신청서가 따로 또 탑재가 돼 있으니까요. 클릭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뭐 전화로나 메일로나 문의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이제 조승만 과장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함께 할 일이 투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저희는 어떤 방식이든 저희끼리 더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청소활동 정보 서비스에 청소활동을 올려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많이 데이터로서 우리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만의 키워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면 우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검색을 위한 공통의 용어, 그리고 SNS상의 그런 해시태그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안타깝고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년 코로나 이제 확산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콘텐츠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다 같이 어떤 공통의 하나의 해시태그를 달았다면 그 해시태그 하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저희가 앞으로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청소년 사업을 모르는
국민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지금 더 채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공간을 다시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런 지금 모으자 운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오늘 오신 많은 2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 기관을 검색해 봤을 때 여기서 우리의 주소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고 있나, 그리고 소개가 정확히 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또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그걸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 준비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채워주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랑 연계해서 툴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오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증명하는 것에 다 같이 좀 함께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된 문의는 이제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박수는 뭐 자동으로 나오네요. 야, 정말, 오늘 들으신 분들, 정말 아마 공감이 안 가셨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게 정말 왜 필요한지, 보통 이제, 소위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 에비던스 베이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증거 기반의 활동,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오늘 사례들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우리 조성만 과장님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함께 모여져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 또 작은 거지만 그걸 어떻게 데이터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해 주신 함께, 다 함께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저희 지도자와 채팅 오픈방을 통해서 지금 조성만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들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 친절하게 데이터로서 잘 제공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이 하는 걸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두 분이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이후라도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현장에서 과연 이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이제 야탑 청소년 수련관의 우리 김진명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진명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성남시 청소년재단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의 김진명 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 변상덕 관장님이나 김진건 관장님 동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아는 사람들하고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디지털 전환 대담에서 나눌 사례는 우리 야탑 청소년 수련관이 2020년도에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진행했던 AI 기반 청소년 역량 진단 온라인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이프릴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AI 플러스라는 별칭을 에이프릴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즉 AI를 청소년 역량 진단에 적용시켜 신뢰로운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 목차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배경 목표, 그 다음에 성남시 청소년 4대 역량, 역량 진단 도구, 플랫폼의 주요 기능,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논의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잠시 후에 또 발표 준비하시는
그 데이터 드리븐의 그 고동환 대표님 또 같이 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은 제일 먼저 청소년의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에 널리 쓰이던 그냥 만족도 조사, 보통은 뭐 5점 리커드 척도로 많이들 하죠. 이 만족도 조사가 과연 그 사업의 효과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더해서 또 스스로 또 옆에 있는 동료 또는 지도자가 각각 평가한 그 참가자의 역량 변화도를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참가자의 데이터를 모두 보통 서류로 수집했고 개인정보부터 해당 청소년의 활동 기록, 결과물까지 모두 담당자가 수집하고 또 파기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또 데이터 입력과 수집, 분석, 청소년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라오는 통찰, 인사이트는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뭐 보통 이런 것도 청소년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청소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각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이러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역량이 변화하는 그 추이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특히 진로 측면에서 훨씬 효용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사업의 목표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청소년의 맞춤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AI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수립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또 세 번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또 다각화된 분석을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공하여 그 효율성,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탑 수련관은 그 한 해 동안 그 청소년 역량 관리 플랫폼 에이플, 일반적으로 말하는 LMS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LMS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학 등의 기관에서 뭐 학생 관리나 출결, 수강 신청, 성적 관리를 해주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탑 수련관에서는 학습 관리보다는 청소년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툴로 이 형식을 채택했었습니다. 우리 야탑 수련관은 청소년 역량 관리 플랫폼 에이프를 통해서 청소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청소년 역량 진단을 진행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물, 즉 리포트를 도출해내는 것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해졌었습니다. 이 에이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제 궁금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청소년의 역량 변화 추이를 보고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량의 변화 추이를 어떻게 알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저희 성남은 특이하게 성남형 교육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 함께 성남시의 청소년 4대 역량을 개발했고 이 내용이 PPT와 같습니다. 자기관리, 대인관계, 시민 역량, 문제 해결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3개의 하위 역량들을 해서 총 12개 역량을 선별을 하였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측정할지는 좀 전에 얘기했던 4대 역량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측정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응답하는 형태의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를 함께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다면 평가 방식을 응용하여 자기 평가와 함께 친구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지도자가 보는 청소년의 역량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즉 에이플에서는 자기 평가, 또래 평가, 지도자 평가의 3개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야탑 수련관은 1년간의 테스트와
여러 가지 개발 작업을 거쳐서 3가지 평가 도구를 이 플랫폼에 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개발된 플랫폼이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그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만 우선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개발된 플랫폼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그 리포트 기능, 앞에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예, 리포트 기능입니다. 먼저 참여자의 기록들을 모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 리포트 기능으로서 사업 참가 청소년들의 역량, 성장치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자기 평가의 변화도 또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주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주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예, 2번째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개인에게 제공되는 청소년 리포트로서 연간 활동을 마친 청소년들은 어떠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은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나의 강점 역량이 무엇이고 역량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해당 학생의 부족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추천 프로그램 기능이나 비슷한 역량 수준의 청소년들이 수강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전환,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죠. 저희도 그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AI 학습용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아마 1차 때 지금 이 방에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현노 선생님께서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15만 건의 데이터셋을 수집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모 주체가 과학기술부였고 거기에도 이제 제공이 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추천 기능 개발과 평가 기록 샘플 생성이 가능한 AI를 개발하는 등 야탑 수련관의 에이플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태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수련시설의 그 스와트 분석과 같은 전략적 운영이 되는 아주 신뢰되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의 기반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탑 수련관은 전국 최초로 AI를 기반한 청소년 역량 플랫폼을 개발해냈고 이러한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향후에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용대 부장님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 중요성과 또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게 됐고 지금 많은 동료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에게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모쪼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탑 청소년 수련관은 그 애칭으로 풋센터라는 그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풋은 뭐 풋풋한, 풋사과 뭐 이런 접두사로서 약간 그 지금은 설이 걷지만 앞으로 그 가능성만큼 무궁무진하다 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오신다면은 우리 야탑하고도 좀 뭔가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